자,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이 이겨도 사실은 별 의미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 싸움은 대한민국 아주 고전적인 문제점 이런 것의 종합 축소판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사실은 거의 박정희식 유신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당원 당규에 33.3%가 안 나오면 효력 없다. 그냥 고쳐버려. 무단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하면 이 사람을 교체하는 방법까지도 갈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당규 개정의 건 이런 걸 막 논의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대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당원의 지위 문제, 대표당원 직임 사이의 의사를 밝힌 대표당원의 문제, 전대의장의 직무 해태와 당원 당규 위반 시 전대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그러니까 자기들 반대파가 전당대회 협조 안 해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협조 안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규정 바꿀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말은 다 점잖게 했지만 결론 한마디는 그거잖아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누가 태클을 걸어 이 새끼들 하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마인드예요. 민주정당에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당 규정이 미비하거나 그래도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뒤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불도저식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반대파 쪽에서는 그럼 우리 신당 창당 할 거야 하고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예. 신당 창당 할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혜태라는 말이 정말 재밌다. 이거 좀 쉽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혜태 이게 우리가 왜 그 파업을 할 때 실제로 법을 지키면서 하는 파업들 있죠. 태업. 네, 태업. 그러니까 태업 그게 바로 똑같은 말이 이게 좀 혜태거든요. 천천히 하는 거야. 느릿느릿 일부러 지연시키는 이런 의미로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전에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정당 당원 많아라고 부풀리려다 보니까 페이퍼 당원, 유령 당원 실제로 이번에 투표율을 봐도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막 민감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 이유는 반대해서라기보다는 반대해서 일부러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당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패반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철수를 지지해서 국민의당 가입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가입돼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그거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집 앞에 세탁소에 엄마가 옷을 맡기러 갔더니 아줌마가 이거 하나 쓰고 가 툭. 이게 뭔데?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쓰고. 네. 그래서 엄마가 나 그런 거 안 써. 그러고 왔다고.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유령당원 문제도 있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3분의 1 당원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분모가 되는 전체 당원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예요. 적게 와도 그렇지.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10만 당원이었다 그러면 이게 아마도 5만이나 4만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하로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 법들 중에 의장이 전당대회를 안 열어주면 그거를 강제로 부의장이 승계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부의장이 또 보니까 당대표랑 또 이렇게 친한 쪽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방식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올 말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는 유승민의 아바타다. 이명박 아바타는 아닌 것 같은데 유승민 아바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정동영 의원은 정말 이런 표현 썼어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해? 한국 정치를 젖먹는 바이러스. 맞는 말이죠. 정동영 의원이 제가 지난 겨울에 국회에 갔었거든요. 견학. 갔는데 거기 정동영 의원이 왔더라고요. 견학하는데. 유명정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장 찍으려고. 얼마나 좋겠으니까만은 전주에 있는 어머니의 아버님들 한 20분 정도가 이렇게 견학을 오시는 거 이제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그렇죠. 네, 지역구에서 올라오면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네. 그 사람들의 입소문이라는 게 겁나 무섭거든요. 우리는 이제 몇백 명이 갔는데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제 정동영 의원이 막 설명을 해요.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막 그러는데 우리 견학한 팀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국민의당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했잖아요. 지금 또 했잖아요. 뭐 이렇게 변명하는데 정동영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좀 뭐 국민의당에 가서 미운털이 막이긴 했지만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좀 이게 그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바이러스다. 안철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어떤 자기의 신념으로 움직인다기보다 누군가한테 쫓기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걸까? 그건 답은 있죠.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의 이 프로세스 중에 예. 지금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정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무리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좀 심하지. 예, 그러니까 말이 이게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규칙을 바꿔버리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박정희식 그 발상이잖아요. 그런 거지.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하면 세관이라든가 게시판 관리 규정을 이렇게 작게 놨어. 근데 새로운 게 등장을 했네.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하나 유도리가 좀 있죠.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여기 없는 거는 뭐 블라인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확 지워요. 그리고 다시 그 규정을 만들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규정이 계속 길어지죠. 우리 맛도 못한 거예요. 어떤 개념 자체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잖아요. 여기서 당헌 전에 그 헌법 얘기할 때도 헌이 이제 한 나라의 그게 헌법인 것처럼 당은 당헌이잖아요. 네. 네. 이념과 나아갈 길들을 설명해 놓은 그거에 기초해서 당규가 만들어지는 건데 당규를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바꿔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 여기 호남권에 이제 지금 그 합당 반대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야, 뭐 이런 XX가 다 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대놓고 이야기하면 황당하게 이럴 데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그 뭐 사석에서는 와, 이거 진짜 미친 새끼였구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그러면 만약에 다시 이야기해봐요.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냐고. 글쎄요. 황당한 상황 막 엄청 많이 대통령이 벌어졌을 됐으면 거예요. 또 박근혜처럼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도 확 드네요. 에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 좋아. 재미삼아 한번 해봅시다. 안철수 대통령이었다면, 안철수 치아야. 나 미치겠네. 나 프랑스 가서 안 왔어. 근데 난 그런 프랑스 갈 상황에서, 능력은 안 되는데 동남아라도 갈래. 그런 상황에서 야당들이, 이제, 뭐 청와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표문들, 뭐, 사이가 좋았으면 박지원이 뭐 비서실장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상황들이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박근혜가 그런 식이었거든. 국회를 통과 못할 것 같으니까 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회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가급적 그래서 국회를 존중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어쨌건 안철수는 좀 이 마인드는 좀 끔찍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다려 줄 필요도 있고요. 정치권에 있어서의 승부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이렇게 가요. 한쪽은 그래도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결국은 역사의 승자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머지를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정치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안철수보다 훨씬 더 정치적 비중이랄까 경험이 많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가 갈리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 진짜 이 안철수의 어떤 기업인으로 시작한 정치인의 전형 같은 거죠. 이 결과만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 사실 정치에서는 수단과 방법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인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달성한다면 뭐든지 이런 너무 천박한 이 정치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 유성엽 의원이 한 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치인을 우리 정치판에서 내쫓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정말 중요한 출발이 되리라고 본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상돈 의장의 정확한 의사 진행을 통해 합당을 저지시키겠다. 합당을 저지시켜 안 대표를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 정도면 박수.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말했잖아. 유성엽이든 누구든 간에 적폐는 적폐인데 참 이건 정말로 이의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반문재인 연대라는 그런 비판으로 출발한 거거든. 이 두 당의 합당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탈당해 나와서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 문재인 정부에 노골적으로 반대표 던지기 좀 힘들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안철수에 반대를 한 거잖아요. 네. 네가 그러니까 뭐 우리 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전 문재인 정부에 협조도 좀 할 건 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명분상으로 한 거거든요. 네. 일단은 이 사람들 편 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은 미세먼지로 오늘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였습니다. 인천 경기 여러분 메롱 할 말 없습니다. 뭐 시장 잘 두는 것도 복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것도 복이에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왜 서울만 저런 혜택을 보는데 이거는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는 건데 네, 대한민국이 이번 다 해야 기회로 되는데 박원순 시장 다음 이번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 출마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거기 사람들이 맛을 보여줘야 좀 돼? 두루두루 좀 이렇게 협객처럼 각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좀 혁신하고 이렇게 또 도장 깨기 하듯이 좀 해줘야죠. 도장 깨기. 도장 깨기. 그러면 어차피 한 지역에서 네. 3선 이상 못 하는데 네. 박원순 시장은 돌아가실 때까지 예. 경남지사 한 번 하고 대구시장도 한 번 하시고 그리고 경북지사도 하고 어. 뭐 강원도지사도 하면서 이제 어이. 우리나라 곳곳을 최문순 지사도 계십니다. 아, 그렇게 그- 밀어내기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 언제 해요? 나이가 아니, 너무 그러니까 많아지잖아. 지사 광역자치 전문가. 아 광역자치 네. 전문가. 그것도 좋죠. 그냥 도 깨기네요. 도. 아, 네. 아이고.
알겠고요. 어쨌건 지금 이게 여기서 핵심은요. 대중교통이 무료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차량 2부제입니다. 당신네들이 차를 끌고 나오지 않아야 미세먼지 때문에 나빠진 공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공무원들만큼은 2부제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공공기관에 차가 많죠, 굉장히.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섞여 있죠. 중국의 중국에서 비율이 한 40% 정도라고 오는 거 알려져 있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60%. 우리한테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게 많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회사를 다녔을 때는 이게 정말 좋았었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차를 안 몰고 다니고 전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하루 공짜 해지는 게 왠지 뭔가 회사를 똑같이 가는데 뭔가 소풍 가는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교통카드 찍을 때 영원. 영어로 표시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못 누렸네. 근데 이게 원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또 대중교통을 탈 건데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중교통으로 들어왔을까는 좀 의문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런 것보다 차를 끌고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왜? 공짜인데? 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차들을 끌고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실제로 미세먼지의 책임이 중국에만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내가 끌고 있는 차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옛날에 그 어떤 놈하고 내가 그런 논쟁이 붙은 적이 한 번 있었네. 어린 놈이었는데 가끔씩 그런 논쟁 좋아해요. 야 내려와 봐봐. 나랑 이야기 잠깐만 하자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교 1학년짜리였나? 어째 실수로 이제 그때가 겨울이고 막 그래가지고 창문이 다 닫혀 있을 걸로 예상하고 막 아주 힘든 일이 있어서 집 앞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바로 2층에 있는 놈이 아저씨 담배 좀 꺼주세요 했는데 말투가 너무 건방졌어요. 담배 좀 꺼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잠깐만 내려와봐.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지. 나는 일단 네 집 창문이 열렸을지 생각도 못했다. 겨울에. 그냥 일단 피웠다. 하지만 담배 연기가 들어갔다면 미안해. 두 번째는 담배 연기가 나쁜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차가 매연을 내뿜는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담배 피는 사람을 악으로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황희영세 같은 걸 내요, 담배에다가. 그렇죠. 네, 그런 관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을 적으로만 보지 말고 네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차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매연을 내뿜는데 담배 피는 사람만을 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는데 굉장히 반갑게 악수를 하더라고요. 아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감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네 아버지가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라고 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임마. 이 담배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아저씨 지금 문 열려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좀 닫아주시면 안 돼요. 신고 웃으면 좋은데 건방지게 새끼가 자식아. 화내면서 사실 이번 박원순 시장의 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 정책은요. 마차님도 얘기했지만 과연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대중교통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사실은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관점이 이겁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 때 특히 그 정책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정책인 경우 에는 그거에 합당한 보상 대책이 그렇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오염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하면서 당근책, 그거에 대한 보상책을 주는 거죠. 무료로 이용할 수 해드릴게요. 오늘은 심각하니까. 이랬던 건데 지금 언론에서는 그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과연 누구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였는가 막 이렇게 타이틀을 뽑아내고 있어요. 새끼들 진짜. 아 정말 아니, 모자라. 그것도 연합에서.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왜 까오슝이라고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그 네. 섬 있잖아요. 거기가 스쿠터를 워낙 많이 타는데 대기 오염이 심해지니까 겨울철 3개월은 대중교통을 완전히 무료로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2월 말까지 다 무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도 많이 안 탄다는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뭐 박원순 시장님한테 사람이- 태클 거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관성은 있어요. 관성은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규제안과 그 규제안에 따른 보상안이 같이 쭉 연결돼서 갈 때 조금씩 변화가 그렇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정책 자체의 목적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이런 이벤트성 정책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미세먼지라는 이슈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 홍보의 목적이 또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우리가 이게 미세먼지가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하나 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봄철이나 돼야지 다시 뭐 황사가 몰려오고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이게 우리나라 뉴스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개선되는 건 없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런 미세먼지 이슈는 있다는 걸 환기시켜주는 효과로는 서울시가 쓰는 비용 대비 홍보 효과로 맞아요. 치면은 굉장히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거죠.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얼마나 고등어를 잡아 팼어요. 아우 고등어 불쌍해서 많이 먹었어. 그런 거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밥도둑인데. 이게 첫 시행이잖아요. 공짜인지도 모르고 탔던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봐요. 수도권의 유동인구 엄청나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경기도하고 또 유기적으로 좀 했으면 더 훨씬 더 좋았을 법도 하고 어쨌건 간에 어느 순간에 이게 일상생활로 정착이 돼서 내일은 미세먼지가 엄청 많을 예정이니 대중교통 무료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날은 당연히 이부제를 떠나가지고 자동차 웬만하면 갖고 나가지 말자. 여기에 일상생활화 된다면 얻는 이익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